110억 대신 70억만 고수, 토트넘. 1200억의 김민재 영입 추진해야. 미넨 설득 위한 투자. 70억 원을 고수했던 토트넘이 1200억 원의 김민재, 바이에른 미넨을 영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더 부트룸은 19일, 이하 한국 시간, 손흥민이 토트넘에 추천했던 만 27세 센터백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여기서 말하는 27세 센터백은 다름 아닌 김민재다. 스카이 스포츠 독일 플로리안 플레텐버그는 18일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민재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바이에른 미넨 3옵션 센터백일 뿐이라고 전했다. 지난 시즌 SSC 나폴리를 33년 만에 리그 우승으로 이끌고 독일의 1강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한 김민재는 시즌 전반기만 해도 주전 경쟁이 아닌 혹사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확고한 주전 수비수였다. 시즌 초반 순항하던 바이에른 미넨은 시간이 흐를수록 흔들렸다. 토마스 투엘 감독의 바이에른 미넨은 시즌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리그 우승을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에 내줬다. 12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노렸으나 처참히 실패했다. 리그뿐만 아니라 국내 컵대회 DFB 포칼에서도 일찍 탈락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DFL 슈퍼컵에서 RB 라이프치히에 0에서 3으로 완패하더니 포칼에선 3부 리그 클럽 1, FC 자르브리켄에 1에서 2로 패해 탈락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2월 21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여름까지만 투엘 감독과 함께한다. 당초 계약은 2025년 6월까지다. 그러나 2024년 6월 계약을 종료하기로 감독과 합의했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너무 일찍 결별을 발표한 바이에른 뮌헨의 치명적인 패착일까? 유통기한이 정해진 감독과 선수단은 좀처럼 분위기를 잡지 못했다.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팀들을 상대로도 집중력은 형편없었다. 누구 한 명이 잘못이라고 하기엔 필드 위에 서 있던 11명 모두 집중력을 잃었다.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선수는 김민재. 투엘 감독은 에릭 다이어 마테이스 더 리우트로 구성된 수비 조합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 김민재는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늘었다. 시작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였다. 지난 3월 6일 SS 라치오와 치른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투엘 감독은 김민재를 벤치에 두는 대신 다이어 마테이스 더 리우트에게 중앙 수비를 맡겼다. 김민재에겐 낯선 주전 경쟁이다. 지난 2021년 페네르바체 SK에 입단한 뒤 2022에서 2023 시즌 SSC 나폴리에서도 입단과 동시에 주전으로 활약한 김민재다. 나폴리에서 활약하던 지난 시즌에는 기복 없는 수비 실력으로 팀의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역사적으로 강력한 수비수들을 배출해왔던 이탈리아 무대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았다.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주전으로 나서던 김민재는 올 초 아시안컵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다이어에게 주전 자리를 내줬다. 리그는 물론 투엘 감독의 시험대였던 챔피언스리그 8강 1, 2차전 아스날과 경기에서 모두 벤치에서 시작했다. 1차전엔 벤치를 지켰고 2차전엔 후반전 교체로 투입됐다. 중앙 수비수가 아니었다. 왼쪽 풀백 자리에 투입돼 누사이르 마즈라위를 대신했다. TBR 풋볼은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를 저렴하게 영입했다. 하지만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김민재 영입을 추진할 수 있다. 6천만 파운드, 1020억 원에서 7천만 파운드, 1200억 원면 바이에른 뮌헨을 설득해 김민재를 데려올 수 있다고 밝혔다. 토트넘은 과거에 김민재를 일찍이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2019년에 조세 무리뉴 감독이 당시 베이징 고안에서 뛰는 김민재 영입을 원했다. 토트넘은 800만 유로, 110억 원면 김민재를 영입할 수 있었으나 500만 유로, 70억 원을 고수하면서 영입에 실패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5배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하면 영입이 가능해진 상황이 됐다. 2. 드디어 선발 복귀, 김민재. 다이어의 후방으로 빠져 손짓지시, 뮌헨, 베를린 원정 5에서 1대 승.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김민재가 에릭 다이어와 짝을 이뤄 철벽 수비를 펼쳤다.
바이에른 뮌헨은 원정에서 오니온 베를린을 압도하며 대승을 거뒀다. 뮌헨은 21일 오전 1시 30분, 한국 시간, 독일 베를린의 슈타디온 안데어 알텐페르스테라이에서 열린 오니온 베를린과 2023에서 20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30라운드 원정에서 5에서 1로 승리했다. 리그 2연승을 달린 뮌헨은 승점 66, 21승 3무 6패으로 2위를 유지했다. 베를린은 승점 30, 8승 5무 17패으로 강등에서 안심할 수 없는 14위에 자리했다. 이날 선발 라인업에는 반가운 이름이 눈에 띄었다. 김민재가 공식전 4경기 만에 다이어와 짝을 이뤄 선발 출전했다. 김민재의 마지막 선발 경기는 지난 6일 하이덴하임전이었다. 그동안 토마스 투엘 감독은 다이어 대 리으트 조합을 주전 센터백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오랜만에 대 리으트를 벤치로 내리고 김민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민재는 후반 14분 교체될 때까지 약 59분을 뛰며 철벽 수비를 펼쳤다. 뮌헨은 김민재가 뛰는 동안 3골을 넣고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다. 김민재가 안정된 수비를 펼치고 있어 후반 초중반 교체된 점이 아쉬웠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김민재는 패스 성공률이 무려 98%, 59분에 58에 달했다. 롱패스도 2개를 시도해 모두 성공했다. 2회 걷어내기 3회, 가로채기 2회, 리커버리 3회, 태클 1회를 기록했다. 지상볼 경합과 공중볼 경합 모두 각각 4번 시도에 3회 성공했다. 풋몹은 김민재에게 평점 7.5를 부여했다. 짝을 이룬 다이어는 뮌헨 선수 중 최저인 7.1을 받았다. 최고 평점은 고레츠카로 양팀 통틀어 유일하게 9점대인 9.0을 받았다. 또 다른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의 평가도 비슷했다. 김민재에게 7.1을 부여했고 다이어는 뮌헨 선수 중 가장 낮은 6.8에 머물렀다. 뮌헨은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 케인을 필두로 2선의 추포 모팅, 뮬러, 텔이 배치됐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고레츠카와 파블로비치가 나섰다. 포백은 데이비스, 다이어, 김민재, 키미히가 포진했다. 골키퍼 장갑은 노이어가 꼈다. 베를린은 3-5-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투톱에 홀로바우와 폴란트가 출격하고 미드필더 라인에 고젠스, 에런슨, 키사르, 셰퍼, 트리멜이 섰다. 3백은 레이트, 포크트, 두키가 이뤘다. 골문은 르노우가 지켰다. 원정팀 뮌헨이 초반 경기를 주도했다. 베를린은 라인을 내려 수비를 두텁게 한 뒤 역습을 노리는 전술로 맞섰다. 뮌헨이 전반 29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오른쪽 측면에서 텔이 전방으로 패스를 찌르자 밀러가 절묘하게 흘려줬고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볼을 잡은 고레츠카가 오른발로 강하게 슈팅해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36분 베를린의 역습 상황에서 전방을 향해 로빙 패스가 들어오자 김민재가 다이어에게 손으로 뒤를 가리키며 후방으로 빠질 것을 지시했다. 전반 39분에는 수비에 성공한 뒤 김민재와 다이어가 손뼉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베를린도 반격했지만 노이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전반 42분 트라멜이 오른쪽 측면에서 반대편으로 뿌린 볼을 고젠스가 왼발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다. 하지만 노이어 골키퍼가 몸을 날려 쳐냈다. 전반 추가 시간 케인이 환상 프리킥으로 추가골을 만들었다. 케인은 박스 바깥 먼거리 프리킥 지점에서 강력한 오른발 슛을 때렸고 볼은 수비벽을 넘어 골대 오른편 구석에 꽂혔다. 뮌헨이 후반전에 더욱 공세를 강화했다. 후반 8분 만에 세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추포 모팅이 왼쪽 측면에서 반대편을 보고 띄운 크로스를 밀러가 감각적인 논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투엘 감독은 후반 14분 김민재를 빼고 우파메카노를 투입하며 중앙 수비에 변화를 줬다. 김민재가 빠지고 3분 뒤 뮌헨의 네 번째 골이 터졌다. 후반 17분 케인이 문전으로 쇄도하는 텔에게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텔이 오른발 슈팅으로 밀어넣었다. 뮌헨의 골 폭죽은 멈추지 않았다. 후반 21분 고레츠카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밀러가 절묘하게 방향을 바꾸는 헤더로 골망을 갈랐다. 베를린은 추격 의지를 완전히 잃지 않았다. 다섯 번째 실점 후 뮌헨과 공방전을 펼친 뒤 후반 추가 시간 만에 골을 넣으며 0패를 모면했다.
페르테센이 왼쪽 측면에서 박스 중앙까지 돌파 후 다이어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때려 골망을 흔들었다. 3. 이래서 안 보냈다. 배준호 에이스 증명. 5호 도움 오른쪽 화살표 평점 1위. 스토크. 플리머스 잡고 강등 탈출 속도.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20가 2024 파리올림픽 예선 출전이 불발된 아쉬움을 소속팀에서 풀었다. 스토크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이유를 잘 보여줬다. 스토크는 21일 한국 시간 홈구장인 브리타니아 스타디움에서 끝난 2023에서 24시즌 챔피언십 44라운드에서 플리머스의 3에서 0으로 크게 이겼다. 이로써 5경기 만에 값진 승리를 챙긴 스토크는 13승 11무 20패 승점 50점을 기록하면서 17위로 뛰어올랐다. 강등권인 22위 허더스필드 승점 44와 격차를 6점으로 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배준호가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당연한 수순이었다. 스토크는 최근 배준호의 황선홍의 차출에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배준호는 당초 파리올림픽 예선을 겸해 카타르에서 치러지는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아시안컵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스토크가 배려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으나 대회 직전 차출 불가를 전달받았다. 스토크 입장에서는 배준호를 내줄 수 없었다. 강등권과 차이가 멀지 않은 상황에서 에이스로 발돋움을 한 배준호를 대표팀에 보냈다가 이를 승점을 더욱 걱정했다. 배준호는 지난 2에서 3월 연달아 스토크가 선정한 이달의 선수에 뽑히면서 핵심 자원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배준호는 3월 한 달 동안 챔피언십 5경기에 모두 출전해 한 골 1도움을 올렸다. 배준호가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면서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없어서는 안 될 자원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스토크는 3월에도 황선홍호에 차출됐던 배준호를 일찍 불러들인 바 있다. 당시 2024 서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U23 챔피언십 결승전을 남겨둔 상황에서 배준호의 조기 합류를 요청했었다. 그때도 돌아가자마자 헐시티를 맞아 어시스트를 올렸던 배준호가 이번에도 번뜩이며 스토크의 승리를 이끌었다. 스토크는 전반 43분 키야나 후베르의 골로 기선을 잡았다. 전반 추가 시간 배준호의 도움을 통해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 배준호는 왼쪽에서 공을 받아 빠르게 전진했고 밀리언 마노프에게 정확하게 패스했다. 이를 잡은 마노프가 골을 터뜨리면서 2에서 0으로 달아났다. 기세가 오른 스토크는 후반 종료 직전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며 모처럼 대승을 포효했다. 배준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라운드를 지키면서 풀타임으로 스토크의 승리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